제가 스웨덴이 아닌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스웨덴의 어떤 부분이 가장 그리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맑은 공기인데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 밖을 나갔을 때 들이마셨던 공기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은 때가 되면 황사가 오고 지금은 미세먼지가 365일 저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맑은 공기가 굉장히 그리울 것 같고, 두 번째는 수도에서 바로 받아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처음 스웨덴에 왔을 때 사람들이 수도에서 물을 바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수도에서 물을 받아 마셨을 때 물 맛이 괜찮았어요. 인공적인 화학약품 냄새 같은 것도 심하게 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쭉 수도에서 물을 받아 마시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물을 끓여 마시거나 이제 페트병에 있는 물을 사서 마시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지낼 때 물을 사다 마실 때에는 이게 환경에 좋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큰 걱정 없이 수도에서 물을 받아 마실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많이 그리울 것 같고, 그리고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편했는데, 스웨덴에서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초면에 나이를 묻거나 나중에 안면이 트이고 친분이 쌓여도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한 크게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국에는 존댓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초면에라도 나이를 묻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나이에 있어서 한국과 스웨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이에 따라 삶의 모습이나 방향에 크게 제약을 두지 않는 거였어요. 이 나이대에는 이걸 해야 한다.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그 나이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식의 제한을 두지 않는 거죠. 여기서 지내게 되면 나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외모 지상주의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느꼈는데, 외모에 쏟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거든요. 외모 평가에 기반한 대화를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 딱 만났을 때 인사말로라도 살이 쪘니 빠졌니, 화장을 했니 안 했니와 같은 외모 평가에 기반한 말들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외모에 대한 칭찬이든 아니든 전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편이고, 특히나 그게 부정적인 평가일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노골적이고 일상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그게 얼굴과 몸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옷과 액세서리들로 칭찬을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에요.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노력을 저는 높게 평가했는데, 우리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가족 형태나 파트너십 형태, 성 정체성, 성 지향성, 인종, 외모, 출신 배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양성에서 오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지향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스웨덴 광고를 보면 다양한 인종과 성별과 신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고, 이건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학교나 직장에서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다양한 모습들을 사회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사회가 개인에게 높은 자율성을 주는 게 저한테는 잘 맞았었는데, 제가 교육기관이랑 사업 조직에 직접 몸담았을 때 느꼈던 바로는, 이곳에서는 지시보다는 지도에 가까운 운영 방식을 따르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직장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주입하거나 지시하거나 통제를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토론식의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개인 사정이나 능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공부 방식이나 업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졌어요. 이런 식의 자율성이 주어지면 그에 대한 책임도 커지게 되는데, 주입식 교육이나 지시에 기반한 업무 방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런 자율적인 운영 방식에 갈피를 못 잡을 수가 있어서 자칫하면 낙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율성이 주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방임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자율성이 주어지더라도 적정 수준의 지도와 가이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저라는 개인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반대로 제가 그리워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